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 그들이 가진 천연의 힘이 증명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뉴질랜드 남알프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대 최대 크기의 늑대 무리가 4,000마리 양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를 이끄는 알파는 체중 65kg에 달하는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그의 발톱 자국만으로도 다른 목양견들은 벌벌 떨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20kg도 채 되지 않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양떼 앞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궁중사냥개로 시작해 천연의 세월 동안 용맹과 충성을 상징해온 진돗개.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이 작은 수호자의 눈빛은 늑대 무리의 광기 어린 눈빛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하얀 털은 마치 전설 속 백호와도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진돗개가 뉴질랜드의 설산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우리의 진돗개들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질랜드 남알프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야생 늑대들이 먹이를 찾아 목장 근처까지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마리의 늑대가 가축들을 노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늑대의 숫자는 늘어났고 그들의 대담함도 커져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주변 3곳의 목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그들의 표적은 이 지역 최대 규모인 윌리엄스 목장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목양견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15년간 목장을 지켜온 셰퍼드 맥스는 늑대와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가장 힘이 좋았던 허스키 스톰은 지난주 순찰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새로 데려온 어린 목양견들은 이곳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의 혹황과 거친 지형은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4,000마리의 양떼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목장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윌리엄스 가문이 3대에 걸쳐 일군 이 목장이 이대로 끝나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피터, 이러다 우리 양들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아내 메리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목장이었습니다. 이 터전을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3곳의 이웃 목장이 문을 닫았고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주말장을 보러 갔다가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의 작은 한 식당 앞에서 뜻밖의 이를 만났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간판 아래 한 중년 부부가 하얀 강아지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워주실 분을 찾고 계신가요? 주인 부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민 온 이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4개월 된 진돗개 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검역 절차와 항공 운송 비용이 너무 큰 부담이네요. 은퇴 후에 빠듯한 살림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좋은 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장에는 이미 충분한 수의 개들이 있었고 게다가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의 견종을 목양견으로 삼는다는 건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리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스럽게 뛰어다니거나 낯선 이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깊이 있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식당 주방장이었던 아저씨는 서리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혈통 있는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미는 섬 전체에서 가장 영리하고 용맹한 개로 이름났다고 합니다. 우리 서리는 특별해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다른 강아지들은 막무가내로 달리고 짖었지만 서리는 항상 이성적이었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제 아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평소 개를 무서워했지만 서리의 부드러운 접근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1000년 동안 사람과 가축을 지켜온 충직한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이민 올 때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노부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서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자식을 보내는 것 같은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해와달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리를 데려가겠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우리 목장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리를 껴안았고 서리는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목장에 도착한 첫날, 서리의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른 목양견들이 양떼를 향해 달려들어 지저대며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서리는 조용히 양떼를 관찰했습니다. 높은 언덕에 앉아 양떼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서리는 마치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웠던 건 양떼를 몰거나 지저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양떼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끼 양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새끼 양이 무리에서 벗어나 위험한 절벽 근처로 가려 할 때였습니다. 다른 개들 같았으면 달려가 지저대며 몰았겠지만 서리는 새끼 양의 어미를 먼저 찾아가 이끌었습니다. 어미 양이 새끼를 부르자 자연스럽게 무리로 돌아왔죠. 양떼를 몰 때도 서리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뒤에서 짖으며 몰았다면 서리는 앞에서 이끄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초지를 고르는 눈도 남달랐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풀이 자란 곳으로 양떼를 인도했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미리 바위 그늘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옮겼습니다. 다른 개들은 주인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서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서리의 존재는 목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새끼 양들의 생존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른 목양견들도 서리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목장 전체가 더욱 조화롭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리는 즉시 양떼를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계곡이 범람했지만 우리 목장의 양떼는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밤에도 자주 순찰을 돌았습니다. 특히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이미 서리는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서리는 목장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4,000마리의 양떼는 물론 다른 목양견들까지 서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했던 작은 진돗개가 어느새 목장 전체를 이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서리가 우리 목장을 완벽하게 지켜주던 그때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위만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떼를 모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늘 가던 풀밭을 피하고 대신 높은 지대의 바위 근처로 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풀밭 근처에서 커다란 늑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서리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밤이 되면 서리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개들이 잠든 후에도 끊임없이 순찰을 돌았고 먼 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끔 희미하게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양견들도 서리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달랐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결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서리의 특별한 감각은 곧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맑은 하늘에도 서리는 양떼를 산 중턱의 바위 그늘로 몰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찰나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 바위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폭우도 피했고 때로는 거센 바람도 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목장의 모든 사람들은 서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서리가 불안해하면 우리도 긴장했고 서리가 이끄는 대로 양떼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목장에서 첫 번째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10km 떨어진 산 너머 목장에서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 가까운 이웃 목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크기의 늑대 무리였고 그들은 하나둘씩 우리 목장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려하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맨 처음 들린 건 먼 산등성이에서 울려 퍼진 늑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서리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고 양떼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6마리의 늑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마리씩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완벽한 포위망으로 에워싸고 있었죠. 서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양떼를 바위 근처로 모으고 자신은 맨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믿었던 다른 목양견들은 늑대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지만 서리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체격은 서리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이빨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숨소리만으로도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맞섰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정막 속에서 두 짐승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서리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리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했다는 듯 몸을 날렸습니다. 늑대의 이빨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 서리는 이미 다른 위치에서 늑대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노리던 다른 늑대들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믿을 수 없는 민첩성으로 늑대들의 공격을 피해냈고 오히려 그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리의 전술이었습니다.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바위 틈으로 유인해 큰 덩치를 오히려 약점으로 만들었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기습해 늑대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시간이 넘는 사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늑대들의 기세가 점점 꺾여갔습니다. 서리의 끈질긴 저항에 지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끈질긴 상대는 처음이었을까요? 마침내 우두머리 늑대가 물러나기 시작했고 다른 늑대들도 하나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서리는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양떼를 확인하고 나서야 마침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서리의 하얀 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왼쪽 앞다리에는 작은 상처가 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진돗개는 4,000마리 양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늑대 무리와 맞서 싸워 4,000마리의 양떼를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늑대들의 발자국과 CCTV에 찍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리의 영리한 전투 방식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몸싸움이 아닌 지형을 이용한 전술적 싸움을 펼쳤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뉴질랜드 목양견 협회에서 조사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리의 일상을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했고 곧 학술지의 특별 사례로 실렸습니다. 몸집은 작아도 놀라운 용기와 지혜로 4,000마리의 양떼를 지켜낸 진돗개의 기적, 전 세계 목장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웃 목장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를 보고 배우고 싶다며 목양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개들은 서리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목장의 개들이 서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런 관심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양떼를 살폈고 밤이면 마지막까지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의 왼쪽 앞다리에 난 상처는 자부심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남알프스의 목장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방식을 배운 목양견들이 늘어나면서 늑대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양떼를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으로 지저대며 물지 않고 차분하게 양떼의 움직임을 읽고 이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작은 영웅의 큰 용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진돗개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곧바로 서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가 해외에서 이렇게 큰 활약을 펼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은 서리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렸고 이는 전 세계의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뉴질랜드를 감동시킨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서리의 활약성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서리는 변함없이 영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방식을 배운 많은 목양견들이 함께합니다. 해질녘이면 서리는 늘 높은 언덕에 올라 먼 산을 바라봅니다. 마치 또 다른 도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당당합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준 작은 영웅,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진정한 파수꾼, 그리고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진돗개의 긍지를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견종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용맹하다고 생각하시는 견종은 어떤 것일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우리나라 진돗개의 뛰어난 용기와 지혜가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진돗개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